통일 문제가 이렇게 살벌하게 부각되는데 가자 남으로 오라 북으로 만나자 판 문제면서 이러다가 진짜 통일되면 어떡할 거야? 우리 옛날에 한겨레 신문 박재동 선생이 한참 재밌게 만화를 그릴 때 정말 뒤집어지게 재밌는 만화들 걸작 만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임수경이 방북하고 뭐 그랬을 때 이제 학생들이 막 하니까 안기부에서 잡아갖고 애들을 다그치면서 그러다가 통일되면 책임질 거야? 이제 소리치는 장면이 있어요. 그만큼 사실은 통일되는 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누가 통일을 걱정했을까? 자, 친일파가 걱정하는 겁니다. 친일파는 분단돼서 살아남았는데 통일되면 원위치에서 다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쪽만 세수했는데 통일되고 나면 계속 그냥 반쪽 세수 안 한 채로 남겨두자고 하겠어요? 목욕을 하겠지, 세수 정도가 아니고. 친일파 입장에서는 곡소리 나는 거잖아요. 분단됐기 때문에 살아남았는데 그 서식 조건이 파괴되는 건데. 그 다음에 통일되는 거 싫어할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군인이 싫어할 거 아니야, 군인들, 직업군인들. 옛날에 아까 조재민은요, 소령, 중령, 대령을 한 달 사이에 달아요. 무지 진급이 빨라요, 그때는. 그러니까 정일권이 백선엽이 다 31~32살 때 별 4개 맞박이 달고 다니잖아요. 34세에. 장도영이가 38살에 별 3개예요. 김종필이가 구태타를 일으킨 이유가 자기 36살인데 중령이야. 근데 2살 많은데 저긴 중장이야. 그래서 장군 된 것도 진작에 장군 돼서 10년쯤 장군하고 있어. 자기는 어때? 근데 38살이 장군하니까 은퇴하려면 멀었잖아. 그러니까 정말로 진급 적체가 불만인데, 아니, 그런데 군대를 오히려 옛날 6.25 때보다 늘려놨는데도 진급이 적체인데, 통일되면 군대가 줄어들 거 아니야. 그다음 남북한 합쳐서 100만이 넘는 군대가 있었는데, 통일되고 나면 남북 합쳐서 20~30만으로 줄어들 거 아니야. 진급은 땡이죠. 물 건너가죠. 그러니까 직업군인들 군대 통일 싫어해요. 친일파들 군대 싫어해요. 제일 싫어하는 놈은 누구겠어? 통일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군대에 있는 친일파지. 군대에 있는 친일파가 그래서 기어나온 게 5.16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상당히 퍼져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요거 이제 4.19와 5.16의 관계, 요거 제가 옛날 사진을 그대로 갖고 와서 사진이 그런데 박정희가 4.19 두돌되는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5.16 혁명은 4.19의 연장이다. 그런데 사실은 4.19를 지지했다라는 게 학생들도, 대학생들이에요. 성대, 경희대 바로 군사혁명 지지하고 서울대도 군사혁명 지지해요. 총학생회 명의로 성명이 나옵니다. 놀라운 게 장준하 선생이 4.19를 5.16을 지지해요. 장준하 선생 돌아가신 다음에도 이제 많이 얘기가 됐었던 건데, 그때 권도원에 5.16이 불가피하다. 불가피한 일이다. 이제 그래서 그 최후수단, 위기를 타개할 최후수단이었고, 민족주의적 군사혁명이었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4.19에 장준하 선생이 쓴 권도원에. 그러니까 5.16도 그때 보면은 함석헌 선생은 5.16을 비판을 하고 장준하는 5.16을 지지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그래서 이런 분위기였는데 4.19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이제 전에 한 강연에 그걸 이렇게 이제 정 대표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권총찬 이승만의 등장. 이 표현은 누구냐면은 신영복 선생님 말씀이에요. 선생님, 박정희가 등장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그때 대학생들이나 혁신계나 진보 진영에서도 박정희를 많이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도 많았는데 당신은 박정희를 좋게 안 봤다. 그래서 어떻게 보셨어요? 했더니 이승만이 권총 차고 돌아왔다. 이제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박정희가 헌법 만들면서 4.19와 5.16을 헌법에다 같이 집어넣어 버렸죠. 4.19는 의거, 5.16은 혁명. 그래서 4.19와 5.16은 사실은 대립관계인데 우리가 지나놓고 보니까 확실한 대립관계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안 그랬어요. 그리고 4.19 세대들 중에요.
뜨거지도 들어간 직장이 하나가 있어요. 중앙정보부라고. 4.19 세대를 거의 많이 들어갔습니다. 4.19 세대 그 엘리트들 중에 들어간 사람들 많아요. 이거는 박정희가 4.19 때 발표한 담화문인데 부산의 국제신보에 실려 있는 걸 누가 찾아줘갖고 했는데 그 시민의 자수교망 박 소장이 경고문을 발표했다. 4월 20일. 그러니까 4.19가 막 발발되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그 김주열 사진이 쫙 뿌려졌을 때, 그때. 그래서 이제 4.19를 5.16이 4.19의 계승이다라고 했지만 학생운동 세력이 이제 결정적으로, 학생운동의 주류 세력이 결정적으로 결별하는 게 한일회담 반대 때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이것이 민족적 민주주의냐 하고 이제 하는데, 요 데모를 했던 세대들의 상당수가 또 나중에는 박근혜 편으로 넘어가죠. 김지하도 그렇고, 김경재도 그렇고. 4.19의 원흉들, 시간이 이게 벌써 3시간이 됐네요. 예정돼. 이 부분은 짧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4.19 원흉은 나중에 저희가 이제 반헌법 행위자열전 하니까 그건 특집으로 뭐 하기로 하고, 이거 오늘은 그냥 한 3, 4분 정도만 설명드릴게요. 우선 이승만이 이제 최고 원흉인데, 이승만은 뭐 너무 당연하니까 뺐고, 이기붕, 최인규, 이강학, 여기는 사형, 이기붕은 자살했고, 최인규는 사형, 이강학은 풀려나와서 고려통상회장. 그러니까 이 재벌이 됐어요, 재벌. 지금은 죽었지만. 한희석은 이제 국회부의장하고 나중에 진양화학회장하고, 박영희, 김흥순 이제 이런 사람들 3.15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쫙 이제 들어갔고,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은 대개 장관이고, 여기는 은행총 인들은 부정선거 자금 모아준 거 그거였고, 장경근이는 이거는 일본으로 도망갔어요. 여기는 진짜 나쁜 놈인데 반민특위 깨는데 주역이었고, 보도연맹 학술의 주역이고, 4.19 때까지 남아서 그러니까 그러고 있다가 잽싸게 일본으로 튀었습니다. 그리고 발포 사건과 관련해서는 곽영주가 이제 대표로 사형을 당했고, 유충렬은 1심에서 사형을 받았지만 이제 한 15년인가 받았고, 그래서 충렬학원이라는 걸 세워서 학교였고, 아까 박정표 있고, 그다음에 홍진기는 1심에서는 사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여튼 뭐 어찌해야 무죄를 받고 풀려났고, 이제 재판받는 장면 사진 많습니다. 근데 한 명만 특별히 말씀을 드린다면, 경무대 비서관 박찬일, 인의 장막의 주역인데, 사실은 박찬일, 저도 궁금했는데 박찬일 얘기가 어디도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게 없었어요. 이번에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야심차게 정리를 했는데 사실은 얘기를 많이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저걸 발표한 게 작년 7월이었거든요. 그때 양승태가 한참 뜨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우리 이제 양승태도 발표를 했는데, 양승태의 사법농단만 알지, 대법원장 돼서 사법농단 것만 알지, 양승태의 그 이전 경력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를 때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양승태의 젊었을 때 양승태의 초반전 경력, 중반전 경력을 쫙 발표하니까 사람들이 와 하면서 그것만 갖다 쓰는 바람에 우리의 야심적인 박찬일에게 밀렸는데, 여기가 뭐냐면 이승만 시대의 국정농단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경무대 안에 인해장막이라고 했는데, 인해장막의 실체예요. 그리고 진보당 탄압과 경향신문 폐간의 막후였고, 그리고 왜 러시아 혁명 때 라스푸틴이라고 있었죠. 그러니까 CIA 보고서에 보면 한국의 라스푸틴인데 박찬일이다. 그런데 정말로 재밌는 게,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에서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박찬일을 잡으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요리조리 다 빠져나가서 아주 사소한 거 갖고 징역 2년인가 살고 풀려나왔어요. 그리고 박찬일이 뭘 했는지를 거의 안 알려져 있었는데, 저희가 뜻밖의, 이거는 저희가 제대로 찾지는 못하고 사실 확인만 하고서 이제 이 내막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왜 한보 사태에 그 한보 있죠? 그 한보가 뜬 게 이제 한보 철강이 크게 문제가 됐지만, 중동 진출해서 한보 건설이 굉장히 기반을 맞았는데, 요르단에 한보 건설 사장으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내막인지, 그리고
돈을 빼돌려서 3호라고 자기 처남매부지간에 3호의 정재호는 망했는데 이상하게 정재호의 뒤를 봐주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었는데 정재호 쪽에 가 있지 않고 자기 동창생 쪽에 성창회원 반도상사 가 있다가 어떻게 한보로 옮겨 타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그 하여튼 죽었는데 그 양력을 저희가 좀 이번에 그래도 그나마 조사를 해서 박찬일 그 CIA 보고서에 있는 거 뭐 그것도 좀 찾아냈고 또 비서라는 이름의 고개사 또 그다음에 또 아주 재밌는 걸 찾아냈어요. 박찬일은 왜 잡히지 않는가? 동아일보 기자였고 이 나중에 이제 김대중 납치 사건에도 좀 관련이 됐었던 동아일보 편집국장 출신인데 그 의혹을 좀 많이 받았었죠. 이제 그런데 하여튼 이 박찬일이 재판정에서 요지조지 피해갔다 하는 거고 3.15 부정선거의 원흉들 사진으로 눌러보시죠. 이기붕, 최인규, 장경근, 임흥순, 이게 임철호, 이게 임흥순, 송인상, 치안국장이었던 이성우, 국회부의장 한희석, 그 국회의원이었던 박용익, 치안국장 이강학, 시경국장 부국장이죠. 최병환, 그다음에 이전화, 국회의원 이전화 등등이고 이게 홍진기입니다. 홍진기. 그리고 이게 곽영주고요. 여기 홍진기의 곽영주 발표명령 책임자인데 홍진기고 곽영주인데 이 사진은 특별한 사진입니다. 아이고 사형당하기 직전 사진이에요. 곽영주. 인물이 잘났죠. 잘난 거. 그리고 이게 박정표 아까 보셨고 장경근이 도망가는